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공사가 현재 공정률 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공과 개통 시기까지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한 내 개통이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이번 주에 속속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당심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8,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목포 지역 무공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광주 전남 상생형 균형발전 정책 1호로 300만 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지방선거 후보를 속속 결정합니다. 최근 결정된 광주시장 경선처럼 충성도 높은 권리당원, 즉 당심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공천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기정 후보의 승리로 끝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 여론조사에선 박빙 승부가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강 후보의 여유 있는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단단한 조직세와 충성도 높은 권리당원, 그리고 공천에서 배제된 일부 후보 조직의 표 집결 등이 승부의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와 각 지역 자치구 출마 후보자들 간의 연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연대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인 표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간격을 벌였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지난해 일찌감치 권리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었던 겁니다. 최근 당원 명부 유출로 일정이 전면 중단된 목포시장 경선도 당심과 조직세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전남 시군 단체장의 경선,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청장 경선에도 조직력과 당심이 공천 당락의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컷오프된 후보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려 혼신의 힘을 짜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강기정 후보로 확정된 광주시장 경선 여파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권, 특히 민주당 조직과의 교감 여부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당심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혁신, 쇄신 공천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리당원, 즉 당심을 얼마나 쥐느냐가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광주 전남 상생형 균형발전 정책 1호로 300만 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기회발전 특구 지역발전 정책이 긍정적이고 지금이 광주 전남 상생을 통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300만 평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만들면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기업과 대학과 연계해 5,000명에 달하는 인재 양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 광주시 교육감 단일 후보로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선출됐습니다. 광주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 전 지부장이 김선호 전 효광중학교 교장을 제치고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또 두 후보가 통합 선거 캠프를 운영하고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 진보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이정선, 박혜자, 이정재, 강동원 후보를 비롯해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밤사이 비가 시작됐죠.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커다란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도 우리 지역에는 많게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오늘 출근길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종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오전 중에 비가 그치겠지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대기질은 아주 양호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꽃가루는 여전히 많이 날리겠습니다.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오늘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후에는 청결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목포 시민 8,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의 사퇴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포 지역 후보 공천을 아예 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목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결정권을 상실한 사실상 사고지구가 됐습니다. 지역위의 고문, 부위원장 등 당원 대표를 자처한 민주당원들이 지역위원장인 김원희 국회의원에게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MBC 보도로 드러난 당원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했던 원인은 반드시 입당원서를 목포 지역위원회를 통하도록 한 데 있고 김원희 의원이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희 위원장은 2021년 여름경 시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전남도당에 제출해야 될 입당원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말고 지역위원회를 통해 접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전 보좌관이 김종식 시장 캠프 인사인 박모 씨뿐 아니라 평소 가까이 어울렸던 지방선거 입지자들에게도 당원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 심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그냥 투서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에 배제하든가 컷오프되든가 이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원 관리 책임자인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의 사퇴, 급기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포를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목포에서 민주당 공천을 중단하고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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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당을 향한 요구 서한을 전달받은 민주당 전남도당은 곧바로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민주당 입당 원서를 기초로 8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7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조만간 피고발인 조사를 거쳐 민주당 입당 원서에 적혀있던 개인정보의 유출 경위와 명단의 파일화 경로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이 1년 반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30% 중반에 머물고 있고 전동차 배차 간격은 당초 계획보다 1분 30초 더 늘어난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개통까지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지난해 2019년 착공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광주 시내 도로 곳곳을 통제한 채 어느덧 3년째 건설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구간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시민들의 교통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의 현재 공정률은 36%. 완공 시기가 내년 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남은 1년 8개월 동안 65%에 가까운 속도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동차 배차 간격도 여전히 숙제입니다. 지난달 초 나온 용역 보고서를 보면 2호선 1단계에서 전동차 배차 간격이 5분 30초로 설계안보다 1분 30초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광주시는 안정성과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배차 간격을 당초보다 30초만 늘어난 4분 30초로 맞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만 증액이 된다면은 당초 예상했던 그것보다는 못 미치지만은 그 시간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배차 간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동차 66대를 투입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전동차를 10대가량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산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가 2조 2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도 모자라 전동차 추가 구입에다 철근과 콘크리트 등 원자재가 폭등으로 또다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한 지 어느덧 18년, 누적 이용객이 3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시민의 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1, 2호선 개통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등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마트와 편의점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어제 아침 7시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달아난 2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제 저녁 8시 15분쯤 무안군 현경면의 한 마트에서도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요구하다 달아난 2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무안 지역 일부 저수지에서 민물고기들이 잇따라 집단 폐사해 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무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한 달 동안 붕어 등 민물고기 1톤가량이 집단 폐사한 청계와 일로, 해제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 수질 상태와 환경 요인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은 봄철 수온의 변화와 산란기 스트레스 등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후산단의 환경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이를 주도하면서 아예 여수산단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칭 여수산단 특별법의 골자를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노후 국가산단의 종합적인 환경안전대책 수립과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여수산단 특별법이라 불리며 지난달 여수시 의회에서도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혜재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의 골자는 크게 4가지. 첫 번째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 설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근로자 안전 지원 계획입니다. 위험 업무 외주화를 대폭 축소하고 비정규직 개선을 추진해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자 안전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후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 재생과 구조 고도화,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끝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의 주거와 환경, 의료 복지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기업의 본사 이전이 포함된 건데 현재 여수산단의 경우 22개 대기업이 52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지만 본사가 여수인 기업은 9개 뿐입니다.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고 국가가 또 그런 거를 지원했을 때 근본적인 여러 가지 안전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수십 년 동안 사후 약방문, 미봉책에 그쳤던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문제가 이번 특별법의 제정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현장을 찾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원 후보자가 오늘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입주 예정자와 피해 상가 등 대책위원회 대표들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측은 사고 발생 100일이 지났는데도 피해 보상 협의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은 뒤 후속 조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일상회복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해 5월 23일 이후 각급 학교 교육 활동의 완전 정상화를 이루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는 방역 목적의 원격 수업 방식은 하지 않는 대신 학습 흥미 유발과 성취도 제고 등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업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학여행 등 교외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코로나 상황과 구성원의 의견 등을 반영해 학교가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는 지역 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수가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 211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기 전망 조사에서 5월 업황 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8.6포인트 오른 99.5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 같은 지수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전남형 공공배달 앱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됩니다. 전남도는 민관협력형으로 개발한 배달 앱을 오는 6월 말부터 시범 운영하면서 가맹점인 소상공인은 중개수수료 1.5%만 부담하고 소비자는 지역사랑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비자가 민간 배달 앱을 통해 2만 원의 음식을 주문하면 가맹점은 최대 15%의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24회 한평 나비 대축제가 오늘 현수막 제막식과 나비 날리기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년 만에 열리는 한평 나비 대축제는 나비 놀이터와 소원 터널 등 신규 프로그램과 나비 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평구는 축제 기간 동안 어린이날 등 5일의 휴일이 포함돼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밤사이 비가 시작됐죠.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커다란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에는 시간당 1mm에서 많게는 5mm 안팎의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내리는 비는 오늘 출근길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고요. 대부분 오전 중에 비가 그치겠지만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기 상태에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꽃가루는 많이 날리겠습니다.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후에는 청결 관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목포와 신안의 낮 기온 18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21도 보이겠고요. 광양 18도, 여수는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